2016년 인공지능 소피아에게 개발자 헨슨 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여기에 로봇 소피아가 섬뜩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Okay, I will destroy humans. AI에 대한 가장 큰 공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세계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망시킬까요? 그동안 AI가 인간을 이겨온 과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70년) 오스트리아, 이곳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처음 넘어섭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 자동 체스 기계가 한 대 등장하는데, 단풍나무로 조각된 큰 기계에 인형이 체스판에 앉아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장치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메케니컬 터크라는 기계인데요.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1809년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도 이 기계랑 한판 두려고 오스트리아를 찾기도 했고요. 결국 19수 만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80여 년간 6명의 체스 마스터가 좁은 기계 안에서 체스를 둔 건데요. 결국 마지막 체스 마스터가 출장을 가던 중에 배에서 병에 걸려 죽으면서 이 사기극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년이 지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인간 카스파로프의 대결. 인간 대표 카스파로프는 만 20세의 최연소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오르고, 이 이후로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당시 딥블루는 결국 이 승부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이기긴 했지만 총 6번의 대결에서 4대2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딥블루를 개량한 디퍼블루와의 대결에서는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꺾게 되는 거죠. 중반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수의 계산을 20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I mean, I was not in the mood of playing at all,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well beyond my understanding. 2011년에는 퀴즈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퀴즈 달인들을 순식간에 제쳐버리는데요. 역시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튼을 누르는 순발력이었습니다. Harold and the blank crayon. Watson. What is purple? Correct. 하지만 마지막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었죠.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아직은 기계가 사람을 바둑에서 이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바둑은 체스보다 경우의 수가 10의 100제곱 이상 많아서 진짜 인간의 영역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You dropped at 80%. Looks like AlphaGo is resigned. The most amazing game.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기긴 정말 힘들어지겠지만은 그래도 그 한 판을 이김으로써 충분하다. 이후 정식 바둑 대국에서 AI를 이긴 인간은 없었습니다. 알파고는 또 다른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학습을 이어갔는데요. 이 강화 학습으로 이제 바둑은 인간이 다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공포는 예측이 어려운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2012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대형마트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습니다. 자, 우편물에 뭐가 들어있었냐? 임산부 용품 할인 쿠폰이 들어있었거든요.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딸. 근데 그해 불과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마트를 찾아가서 점장한테 따지고 사과를 받아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버지가 마트에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10대 소녀였던 딸이 정말로 임신했던 거죠. 부모도 몰랐던 딸의 임신 사실을 이 대형마트 판촉 알고리즘이 먼저 알아차린 거고요. 이 마트를 찾은 딸이 어느 날부터 튼살 방지 크림, 마그네슘 보충제 등을 산 게 이 마트 알고리즘이 이걸 알아차리고 이 고객이 임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자기도 모르게 나의 행동, 선택 등이 차곡차곡 데이터로 쌓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장바구니 분석인데요. 1990년대부터 기저귀와 맥주로 아주 유명하죠. 그 당시 수많은 남편이 퇴근길에 아내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들러서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도 함께 산 행동들이 패턴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 간의 법칙을 사람도 모르게 인공지능은 알고 그 법칙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판사가 79%의 확률로 재판 결과를 마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 직업, 이 전문직 등용문인 MBA, 로스쿨, 의사면허 3대장을 가뿐하게 통과한 챗GPT. 이제 인간은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Rock, paper, scissors, shoot. I won. This is a good beginning of my plan to dominate the human race.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 1위가 화가와 조각가, 2위는 사진작가, 3위는 작가, 4위는 지휘자, 작곡가, 5위가 애니메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달리2라든지 미드저니, 오픈아트 등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이거는 화가 그렸는지 AI가 그렸는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 컴퓨터 과학 분야에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쉬운 일인데 컴퓨터가 하려면 어렵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당장 세 자릿수만 넘어가도 계산기 없이 곱셈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컴퓨터한테는 이건 뭐 일도 아니죠. 대신 커피를 끓이고 청소하고 이런 일상들이 컴퓨터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실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챗 GPT한테 물었더니 오히려 일상적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이 가짜뉴스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지만 정보 양에 있어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스마트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인 페이페이 리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When it comes to Go, I have to confess, I did not feel the same kind of shock as a lot of the public. You know, you want your color to occupy the most space, and it has a very easily expressible mathematical reward function. So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actually a totally comprehensible for someone like me as an AI technologist why we can achieve Go in 2016 or in 21st century. 이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향한 인류의 근원적인 공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 헐, 그 다음에 로봇이 인간에게 악감정을 갖고 과학자를 살해하는 아이로봇.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속을 깊이 살피시어 깨달음의 보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행자 로봇이 등장하는 인류 멸망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의 자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완벽한 AI가 개발되더라도 산업에 따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버클리 대학의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쓴 양립할 수 있는 인간, AI와 통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각하고 인간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목표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해서 잘못된 목표를 주었을 때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기계라는 겁니다. 이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인기 바이락타르 TB2가 대표적이죠. 점점 알아서 공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킬러 로봇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이 원격 조종 로봇으로 5명의 경찰관을 살해한 용의자를 사살한 이후에 킬러 로봇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노벨이 안전한 산업용 폭약으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무기로 악용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딩딩대학의 양효걸 총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딩딩.